4월 초가 되면은 야간 온도가 이제 영상으로 올라오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한 4월 20일 이때쯤 되면은 항상 이제 밤에 따뜻하고 낮에도 막 여름인가? 어이씨 겨울 지났더니 바로 여름 됐어. 그런 시기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때부터 사람들이 고추를 심기 위해서 난리가 나. 밭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누가 갖다 꽂아놨어, 고추를. 그럼 난리 난겨. 여기도 꽂아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다 1월 30일이면 다 파종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먼저 꽂으나 늦게 꽂으나 육묘장에서 잘 크고 있으니까 굳이 서둘러서 꽂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때 꽂아놔. 그러면 한 이제 25일 내지 5월 한 1일까지 요 사이에 항상 꽃샘추위가 세게 오거든. 요때 설이 맞아서 가면은 골치가 아프다 그거지. 그러니까 항상 고추는 5월 5일 날을 기점으로 심으셔라. 다 육묘장에서 잘 크고 있으니까 육묘장에서 안전하게 뿌리 잘 형성되고 화합이나 잘 된 건강한 묘를 갖다 심어야지. 여기서 설이 어설프게 맞아가지고 생장점 날아가고 나중에 칙지 가지고 키우려면은 내가 조금 더 빨리 따려고 했다가 조금 더 느리겠다는 그런 일이 생기고, 먼저 갖다 꽂는다고 파종일자가 빨라지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 먼저 수확하지 못한다. 조금 빨리는 하겠지. 봄밭에서 비료나 영양분을 더 먹었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잘 크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굳이 서둘러서 심을 거 없고, 고추는 중부지방 기준으로 5월 5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하지 때 낮이 15시간, 동지 때 낮이 9시간, 추분 때 낮밤 12시간, 춘분 때 이때도 낮밤이 12시간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구가 계속 온도가 올라가요 해도 기본적인 사계절이나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덥고 이거는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의 아픔의 시련이 있는 6월 25일 이때 전후로 장맛비가 와요. 그리고 6월 25일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고 나서 고추 탄저병은 본격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보통 6월 10일 정도에 탄저병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극히 드문 사례고, 7월 상순이 돼야 탄저병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이 시기까지는 뭐를 주로 방지를 해야 되냐? 보통 이제 25일 정도에 총체벌레 1차 피크, 그 다음에 5월 5일부터 15일 사이에는 이때는 참원지응해, 진딧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국소적으로 발생을 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군데군데 나오면 그때 약을 잘 해주시면 되고, 보통 그리고 요즘엔 총체벌레 약들이 참원지응해도 다 방제가 돼. 그래서 새로 나온 총체벌레 약들, 엔간한 것들은 5월 초, 6월 상순까지 방제를 하는 데 있어서 참원지응해와 총체벌레를 같이 방제를 해줄 수 있다. 요것만 주의하면 되고, 5월 25일 이후로 탄저병 치료제들, 이전에는 탄저병 약을 쓰고 싶으면은 이때는 보호살균제들, 자기 단골 농약방에서 어떻게 쓰면 좋겠냐, 좀 전문적으로 잘 하는 농약방을 찾아가서 하셨으면 좋겠고, 중급 정도 되는 건데 많이들 모르더라고. 뿌리가 만들어져서 5일이 지나면 여기에 수베린층이라 해가지고 왁스층이 집적이 되거든. 빨대 끝에 구멍이 뚫려 있고 여기저기에도 구멍이 잔뜩 뚫려 있어. 그럼 여기서 빨아 올릴 때 압력이 과연 제대로 걸릴까? 안 걸리지. 그래서 뿌리가 생긴 지 3일 내지 5일, 이 정도가 5일 정도가 지나면 수베린층이라 해서 왁스층이 집적이 되고, 여기로는 이제 나중에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부피가 큰 원소들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새로 나온 뿌리에서만 칼슘을 흡수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물과 양분의 90%는 뿌리 생장점에서 흡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얘네들은 그냥 이제 통로의 역할만 해주는 거고, 물론 여기에 뿌리털이 있다면 얘네들도 엄청난 흡수를 하겠지. 하지만 전제 조건은 뿌리털이든 뿌리든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 연한 뿌리 조직, 여기서 흡수가 된다. 여기서. 근데 이제 우리가 칼슘 결핍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이유로는 칼슘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로는 칼슘은 이제 물과 함께 이동을 하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뿌리에 상해가 일어나서 병이나 해충에 의한 피해, 아니면은 생리장애, 새 뿌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로 인해서 칼슘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 EC나 pH의 기량작용, 이런 얘기를 하는데 4번으로 인해서 칼슘 결핍이 일어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얘네들이 EC나 pH나 기량작용이 주된 원인이 됐다, 그따위 농사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땅 관리를 하는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일반적인 진짜 작물 심었는데 죽지 않고 자라는 정도의 땅이면은 이걸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5번 대기 건조 아니면 공기 건조, 내 뿌리의 수분 흡수 능력이 100이라, 예를 들어서 잎에서 20
증산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20의 증산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20의 증산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20의 증산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여기에 충분한 양이 물과 양분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남아. 뿌리에서 빨아올릴 수 있는 능력하고 위에서 소비하는 능력에 균형이 생긴다면은 충분히 생장점에도 여분의 수분과 양분이 공급될 수 있다. 그건데 예를 들어서 빨래를 말릴 때 빨래가 빨리 말리려면은 해가 떠서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습도가 낮고 바람 불고 요 정도 조건이면은 빨래가 빨리 마르겠지. 잎에서의 증산작용 또한 이 조건들이 영향을 주겠지. 연면적 지수도 영향을 주는데 연면적 지수는 무시를 하자고. 왜? 내 식물의 연면적 지수가 하루아침 사이에 크게 바뀌냐? 그건 아니거든. 서서히 줄고 서서히 올라가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를 하고, 해가 많이 뜨고 습도가 낮고 바람이 부는 시기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5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우리 가뭄 탈 때 식물에서 증산량이 많이 발생을 하겠지. 뿌리가 내 근권이 굉장히 좋아서 얘네들이 100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카파시티,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증산량이 갑자기 30이야. 얘네들이 120을 가져가야 되는데 부족하지? 그러면 생장점에 줄 수 있는 물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생장점에서 만들어지는 고추 과실 끝에 충분한 양분과 수분이 가지를 못하거든. 그러다가 얘네들이 나중에 비대를 할 때 고추가 쭉 커질 때 이 물이 들어가는 팽압을 유기지 못하고 이 조직들이 무너진다고. 그러면서 칼슘 결핍이 관찰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게 관찰이 됐을 때 내가 칼슘제 뭐 할아버지를 줘도 이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죽은 조직에 칼슘제를 뿌려봐야 흡수가 안 돼요. 이건 돌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칼슘 결핍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은 대기가 건조할 때 이 영향이 크다. 그래서 물 잘 줘서 뿌리에서 물을 잘 흡수하고 뱉어내는 만큼 다시 보충할 수 있게 충분한 수분을 공급을 해줘라. 그게 중요한 거지.